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이잡이 박호준입니다. 자, 드디어 스타일 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직접 모델과 함께 스타일을 분석을 하면서 스타일에 대한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동작과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위치적인 부분에서 동작과 자세를 취하면서 스윙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때 숏이냐 미드냐 농에 대한 쉐기감이 틀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고, 세 번째 단계로서 형태적인 분석, 투 섹션 스타일이라든가 멀티 섹션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된 스타일들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질감적인 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롤링이라든가 이펙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운스트로크, 사이드스트로크, 업스트로크로 질감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 이너 시닝이라든가 이너 텍스처럴 라이징 컷, 즉 안쪽을 공략하는 기법으로서 모량, 모발의 밀도의 조절, 양감에 대한 감소, 조형 조절, 골격 보존을 통해서 하나의 이너 그라데이션이냐, 이너 레이어 속에서 하나의 질감적인 부분을 만들었고, 라인 시닝은 마지막 단계 안쪽을 쳐내 부분을, 바깥의 부분을 쳐냄으로써 하나의 오버시닝, 언더시닝, 사이드 시닝에 대한 아주 강한 움직임과 방향성을 나타냈다는 거. 자, 질감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교육이 완성되게끔 단계별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은 지금 본 비디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제 순간에 저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마지막 편의 스타일 편은 같이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실히 저와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을 느끼면서 전체적인 스타일들을 분석하면서 같이 이끌어나는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제는 머리를 자를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모델로는 가장 쉽게 먼저 접하기 위해서 질감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쉐기감을 한층 더 만들어내는, 자, 지금부터 이미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질에 대한 어떤 변화도 한번 만져보고요.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머리를 자를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모델을 질감적인 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근에 있는 양감과 질감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단면적인 부분은 굉장히 그 샤기한 질감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 강한 공기감이라든가 이체감 또는 무브먼트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굉장히 느낌 자체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처져 있는 머리예요. 쭉 처져 있는 머리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게끔, 꽃이 피울 정도로 한 올 한 올 독자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게끔 초자연적인 질감 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질감 컷에 대한 묘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스타일을 만들어낼 것인가. 자, 뒷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 기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되도록이면 보존을 하면서 굉장히 가벼움을 나타낼 거예요. 등 안쪽에 이너 텍스처럴 라이징 컷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안쪽을 공략해서 굉장히 가벼움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 시닝을 통해서 라인 시닝을 오버시닝, 언더시닝, 사이드 시닝을 통해서 이 자체가 입체감이 살아넣을 수 있게끔, 살아 숨쉴 수 있게끔 한 올 한 올 독자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첫 번째 부분은, 자, 앞머리 정도는 앞쪽에 앞머리 쪽에 프렌즈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의 굉장히 그 느낌 자체가 귀여운 이미지, 지금도 귀엽지만은 좀 더 귀엽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앞머리는 좀 짧게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 부분이 이러한 무거운 느낌의, 지금 현재도 가볍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좀 더 굴욕감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축 처져 있는 어떤 가벼움이 아니라 한 올 한 올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스타일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 쪽부터 진행을 하면서, 자, 섹션은 기본 섹션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자, 질감적인 부분, 가볍게 됐지만은 질감을 나타내서 한 올 한 올 독자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부분. 자, 이 모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모델 경우 같은 경우는 모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스트레이트에 대한 부분 되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모량을 조절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라앉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량을 조절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력감을 또는 그 속에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볼륨감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은,
자, 모량 조절을 통한 그 질감 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셨죠? 삼박자에 대한 부분. 자,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머리가 숱이 없고 그런 분들도 이러한 질감 컷을 했을 때 독자적으로 살아심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부터는 가발이 아닌 직접 모델을 통해서 한 올 한 올 느껴주는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숱이 없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모량 조절을 왜 할까? 모질 역시 굉장히 얇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축 가볍게 됐지만은 처져요. 머리가 거의 없는다는 느낌이 되지만은 얇고 그러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질감 컷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가, 볼륨감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직접 눈으로 직접 보면은 즐겁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훨씬 이게 기본적으로 질감적인 부분이 이러한 모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역시 여러분들이 아실 거란 얘기죠. 자. 잘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모근 쪽에 대한 쇼 스트로크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모량을 조절하면서 느낌을, 볼륨감을 줄 것인가, 그리고 운동감을 줘서 거기에 흐름을 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쇼 스트로크에 대한 다운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 물론 사이드 스트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느낌 속에서 하나 한 올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역시 여러분들이 아까도 4편에 대한 4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배웠지만은 역시 롤링이라는 롤링 기법 자체는 하나의 다운 스트로크도 볼륨감이라든가 부력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롤링 스트로크 기법은 한층 더 숱이 얇고 그런 분들을 훨씬 더 감각적으로 볼륨감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모량을 조절할 것인가? 이너 레이어로, 이너 그라데이션으로 할 것인가? 이너 레이어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자, 역시 완벽하게 스트로크가 모근 쪽까지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 상태에서는 바로 이펙트 기법. 자, 이펙트 기법으로 통해서, 다운 이펙트 기법으로 통해서 좀 더 강한 부력감을 주기 위해서 모근 쪽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의 그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굉장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떠한 느낌인가? 어떠한 느낌을 받아들이는가? 아까는 스트레이트 된 기분이지만 지금은 한 올 한 올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머리를 치게 된다면 이러한 느낌, 자, 지금과 조금 이따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하고는 전혀 새로운 느낌의 스타일들이 나옵니다. 물론 안쪽을 공략하는 이너 텍스처라이징 컷 자체 하나만이나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낼 것인가. 물론 아웃라인을 정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맥없는 이렇게 긴 머리에 댄 상태에서 아우트에 대한 정리도 않은 상태에서 이너 슈닝이라든가 이너 텍스처라이징 컷이라든가 라인 슈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의 입체감을 좀 더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해줄 때는 자, 3박자라고 했습니다. 쇼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과 손목의 스냅, 왼쪽에 서서히 풀어주는 느낌. 굉장히 중요해요. 볼륨감을 주는 거예요. 자, 볼륨감이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볼륨감을 굉장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드라인 쪽에 끝에 대한 단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답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자, 이때는 중요한 거는 롱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단면을 본다 그러면 사실 모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지만 이렇게 비쳤을 때는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이드부터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쪽입니다. 자, 이펙트 기법. 이펙트 기법도 모근 쪽에 대한 부분을 공략을 해줍니다. 자, 그때 떨어지는 부분을 보신다면 떨어지는 부분은 긴 면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모근 쪽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업 이펙트 기법도 마찬가지로 3박자를 이뤄줘야 돼요. 이 부분을 다 잘라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털어주면서, 자, 목은 쪽에 털어주면서, 자, 목은 쪽에 대한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량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 섹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섹션의 어떤 아웃에 대한 크게 정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또는 후대강 라인으로 완벽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모량만을 조절을 해서, 지금 현재 안쪽에 공략을 했지만은 역시 이 부분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라인 슈닝으로, 마지막으로 라인 슈닝을 통해서 상하 좌우를 마지막으로 깎아내는 그 부분이야말로 또 좀 더 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크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링을 하더라도 빼주면서 이 머리가 그대로 잡혀진 상태라면은, 자, 이게 느껴지죠? 이 머리가 다 잘라진다면 안 되는 겁니다. 3박자를 맞추면서 떨어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단계를 거쳐서 스타일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목은 쪽에 들어갔을 때 그는 스톱. 손목의 스냅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듬으로 들어갔을 때와 노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틀리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질감적인 부분에서. 자, 두 번째. 앞쪽은, 앞머리 쪽은 제일 나중에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쪽에서, 자, 떨어지면서 목은 쪽을 공략합니다. 자, 이펙트 기법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중간 정도를 모량을 조절합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인 파악을 했을 때 한번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롤링으로 돌아오면서 군데군데를 목은 쪽에 대한 부분과 안쪽의 이너 쪽에 대한든가 라인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조절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서 어느 정도 모량이 조절이 됐는가 확인을 하고, 자, 보입니까? 각도가 보입니까? 떨어졌을 때의 느낌.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스타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가위 하나로 자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량 조절 또한 가위 하나로 지금 조작을 했고, 틴닝이라든가 레자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도 자, 이러한 질감적인 부분을 초자연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가 지금 현재 다운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과 사이드 스트로크에 대한 질감적인 느낌은 다 어떻다? 자, 벌써 이 부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까 쭉 뻗던 이 머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 움직인 거를 아마 느낄 겁니다. 이거는 안쪽을 치는 그 공략법이에요. 물론 조금 있다가 라인을 통해서 다시 변화가 오겠지만은요, 이만큼 자유스러운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부분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질감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감 컷의 어떤 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자르신다면은, 자, 근데 머리를 잘랐을 때 지금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롤링, 이게 지금 돌아가는 느낌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가벼워진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느낌이 좀 뭔가 딱 봤을 때 느낌 자체가 좀 특이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아요. 이거는 NG를 이거 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방영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냥 무작정 물어보는 말씀이었는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기법들은 저희는 사롱에서 머리를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자주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은 항상 디자이너를 보고 있단 말이죠. 거울에 비치는 디자이너 모습이 얼만큼 정확한 동작과 자세를 취하면서 머리를 자르냐,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예술로 승하는 그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 기본을 우리는 항상 충실했고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명심하고 자세적인 부분. 자, 항상 배웠죠? 다운스트로크의 부분. 지금은 복습하고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겹더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있고 이렇게 머리 있고 편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느낌들이 고객을 봤을 때는 이 화려한 기법, 이 정말 한 올 한 올 독자적으로 이러한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모션을 친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선생님들이 동작과 자세를 통해서 또는 손에 대한 동작을 통해서 자,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머리를 자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입니까? 자, 화려하죠. 정확한 프로다운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돌려서 자, 다시 목은 쪽에 있는 부분만 모량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목은 쪽에 있는 부분만 모량이 조절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목은 쪽. 이때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잡았죠. 잡은 순간 목은 쪽에 쳤을 때 느낌은 떨어뜨려줘야 된다. 떨어뜨려줘야 된다. 항상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시행착오가 없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느낌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느낌 자체가. 자, 뒤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부터는 기본적인 섹션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섹셔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웃어대고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씩 너무 많이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펙트 기법으로 공략을 해줍니다. 첫 번째 목은 쪽에 대한 부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기법. 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운 이펙트 기법. 버티컬 섹션을 잡은 상태에서 안쪽에 대한 부분을 쳐주는 겁니다. 역시 스트로크 범위가 들어갔을 때, 다운 스트로크나 사이드 스트로크에 들어갔을 때 방법이 위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펙트로 한다면 아웃에서, 자, 인에서 아웃으로 빠기 때문에 절대로 다칠 위험성이 없다. 그죠? 다칠 위험성이 없다. 내가 원하는 모량을 자유자재로 목은 쪽이라든가 안쪽, 이너 쪽이라든가 라인 쪽이라든가 얼마든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올 한 올 이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목은 쪽에, 중간 이너 쪽에 이러한 부분들을 느끼면서 잘라줍니다. 여기에 강한 자, 롤링으로 자, 돌아가면서 롤링은 굉장히 박자가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자 수를 맞춰서 해야 된다. 자, 지금 버티컬을 잡은 상태에서 롤링이라든가 이펙트라든가 다운은 하나의 오른발 위치와 왼발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공략하는 이러한 기법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질감적인 네 번째 단계 질감적인 컷, 질감 표현을 할 수 있는 텍스처럴 라이징 컷, 이너 텍스처럴 라이징 컷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보는 순간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변화는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엔드 라인의 단면을 롱 스트로크로 해주셔야 돼요. 이때 기장에 대한 형태적인 기장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이 기장 그대로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장을 유지하면서 하셔야만이 되는 거. 자,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드도 롱 스트로크 했을 때 단면적인 부분이 어떻게?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자, 롤링 스트로크는, 롤링 기법은 하나의 부력감을 많이 주는데, 자, 어떤 분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일부러 롤링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 속도, 그러한 부분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고, 자, 기법을 통해서 지금 안쪽을 공략하고 옆을 공략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질감적인 부분과 자, 버티칼이냐 아니면 호리존탈이냐 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올 한 올 살아낼 수 있게끔.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법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질감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때마다 느낌 자체가 틀려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중요하지만은 이 질감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롱 스트로크를 했을 때는 엔드라인 쪽의 단면을 롱 스트로크 한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복적인 스윙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형태적인 소위 말하면 반복적인 스윙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쇼 스트로크이냐 미듬 스트로크이냐 롱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은 직접 마네킹을 통해서 새 작품을 봤습니다. 하지만은 엔드라인 쪽에 대한 쉐기감은 역시 롱 스트로크에 대한 기회 그것만을 가지고 질감을 표현해야 돼요.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롱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으로 만약에 질감을 표시한다. 자, 질감을 표시하면 그만큼 모량은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형태적인 파손은 그만큼 많이 심해질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쇼 스트로크의 느낌으로 질감적인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한 차원 높은 어떤 그한 모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골덴 쪽에 대한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분도 버티칼을 잡은 상태에서 약간의 형태선은 만들어야겠죠. 자, 연결하면서 자, 들어갑니다. 이때 엔드라인 쪽을 먼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이때 롱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으로 쳐줍니다. 자, 엔드라인 단면적인 부분은 끝에 대한 단면적인 부분은 롱 스트로크로 들어간 거예요. 편하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선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편해야 돼요. 자, 이렇게 편하게 하나, 둘, 셋 편하게 들어가세요. 너무 힘을 주고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 쉐기감이 굉장히 느낌 자체가 무뎌진다는 얘기죠. 퍽 뚝뚝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처럼 가볍게 손에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 편하게 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어떻습니까? 지금 손을 아예 지금 빼고 있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있습니다. 편하게 잡고 항상 편한 습관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얘기할 것 같다면은 스트로크는 어떠한 대세라고 이때 흐름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우리 브런트의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브런트 컷에 대한 직선적인 단면이 만들어졌어요. 그 직선적인 단면은 어떤 유행하고 상관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단면에 아웃라인의 단면적인 이 단면에 머리를 쳤을 때 직선적인 단면 또는 이런 단면이 있고 스트로크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행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단면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경쾌한 라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꼭 디자이너로서는 필수로 이 기법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미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꼭 익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면적인 부분이 직선적인 단면이라 그러면 소프트한 단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또 모량 조절, 질감을 표현해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틴닝의 다바스로 만들어냈을 때나 내자를 만들어냈을 때 그 느낌의 한 올 한 올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느낌 안 듭니다. 잘.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질감 표현이야말로 여러분한테 가장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면의 엔드라인 단면은 너무 쉬운 거란 얘기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모량 조절을 가위 하나만으로 모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노력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거는 유행성이 아니라, 유행성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테크닉, 기술인 겁니다. 그 기술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되고, 이 기술은 여러분들이 고객 손님들한테 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한 가지 어떠한 부분들은 스트로크는 동양인의 모발만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거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인의 모발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모량이 많고 굵습니다. 그죠? 굵어요. 굉장히 굵습니다. 그런데 서양인 모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가늘어요. 근데 만약에 스트로크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제가 가르치는 스트로크처럼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서양인 모질에 따라 이 스트로크가 단면적인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모질이 약하고 약할수록 스트로크가 더 들어가야 돼요. 제 얘기는 이 단면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엔드라인 쪽의 단면적인 부분만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모속감이라는 얘기죠. 모속감이 살아나올 수 있게끔, 모속감이 살아나올 수 있게끔 한 올 한 올 잘라냈을 때 그 느낌은 서양인의 모질이나 동양인의 모질이나 암만 얇다고 해도 얇으면 얇을수록 어떻습니까? 치니까 얇으면 모속감이 치니까 얇으면 얇을수록 어떠시냐고요. 굉장히 많은 굴욕감 속에서 하나의 쉐견, 아주 가볍고 하나의 모질이 약하다고 해서 이 보듯이 이분도 모질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만 머리를 자르고 났을 때 그 공기감이야말로 부풀고 볼륨감이라든가 그 부력감 속에서 한 올 한 올 독자적으로 하나의 공기감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느낌이 틀린지.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스트로크는 어떠한 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자, 이 기법을 모르고 스트로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쳐서는 절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어울릴 수 있다. 만약에 강아지 머리가 있습니다. 강아지 머리를 스트로크로 쳐달라. 가능합니다. 그 머리까지도, 그러한 모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편견을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이거는 블런트의 직선적인 단면이 있으면 스트로크로 쳤을 때 그 모속감에 의해서, 물론 엔드라인들은 기본이에요. 모속감에 의해서 쳐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각자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은 저는 현재 제가 직접 서양인 머리, 외국인 머리를 직접 자르고 수십 번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느끼면서 얘기하는 거지, 말로만 잘라보지도 않고 그러한 느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기술을 통해서 외국에서 머리를 직접 잘라보고 교육을 통해서 수없이 공부를 하고 결정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스트로크는 물론 내자라든가 텐닝을 떡떡해서 가볍게 친다고 해서 또는 뭐 한다고 해서는 또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가위로 쳤을 때는 가위로 쳤을 때는 느낌 자체는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그 딱딱한 얘기죠.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항상 무섭게만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무섭게 교육을 통해서, 자, 이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며칠 동안 밤샘 작업하고 촬영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역시도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다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피곤할 때, 눈이 굉장히 피곤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아주 힘 있는 말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이 부분이 간단하게 하루 만에 처리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 비디오 작업이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 올 한 올, 자, 한 가지라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고, 이 비디오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스트로크 기법을 마스터하고 스타일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시 가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는, 자, 아까 가위를 제가 바뀌는 거 있는데 스트로크 가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롤링이라든가 이펙트 할 때 일반 가위를 사용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단면적인 부분을 쳐서나 이 질감을 표현했을 때는 스트로크 기법, 스트로크 가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롤링이라든가 이펙트, 슬라이싱 기법, 임팩트 기법, 이렇게 치는 기법, 자, 이런 기법은 일반 가위의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5.5인치에서 6인치 정도가 굉장히 적합하고요. 5인치도 정도 괜찮습니다. 했을 때 남자와 여자는 좀 차이점이 있겠죠. 자, 여자분들은 5인치 정도로 사용하고 남자는 5.5인치를 사용해서 하신다면 가위적인 부분이 좀 틀리지 않을까. 자, 임팩트 기법이라든가 자, 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델이 다 끝난 다음에 칼라가 들어갈 것입니다. 칼라가 들어가고요. 칼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스타일도 조금 있다가 다 하는데 오늘 칼라는 전문가 칼라리스트를 제가 가장 친한 또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고로 멋있게 칼라에 대한 부분을 이 스트로크에 맞는 이 깃털처럼 가벼운 느낌에 맞는 칼라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만 남아있습니다. 자, 위쪽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라인 쉐딩에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 상하 좌우를 깎아내면서 이렇게 안쪽을 공략해서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역시 라인 쉐딩과 하나의 라인 쉐딩의 오버 쉐딩, 언더 쉐딩, 사이드 쉐딩에 의해서 모든 게 또 결정이 됩니다. 다르게 지금보다 완전히 또 틀려집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또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고객의 머리를 시술을 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직접 혼자 독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너무 어렵지 않는 범위, 쉽게 편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교육 자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 이러한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계의 마지막 대한 질감적인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위쪽에 대한 부분은 롤링, 자, 롤링 기법으로 자, 롤링을 할 때도 역시 삼박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내가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놔줘야 된다라는 거. 자, 놔주면서 놔주지 않으면은 왼쪽에 판넬이 놔주지 않는다면은 형태에 대한 파손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 형태의 분석에서 롤링 기법으로 이용해서 하나의 레이어냐, 그라데이션이냐 형태를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그 단면은 역시 롤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왼쪽에 대한 판넬을 그대로 잡고 잘랐을 때는 형태가 그대로 잘라진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삼박자를 맞춰서 그대로 놔주면서 치면서 왼쪽은 놔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이 됩니까? 그대로 질감적인 즉 형태에 대한 부분은 깎이지 않는 범위에서 그대로 안쪽만 공략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익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스타일들이 점점 정말 환상적인 가벼움에 대한 부분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거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올 한 올 이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질감적인 부분이 살아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어업 임팩트 기법. 자, 위쪽에서 가장 할 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할 때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은 상태에서 왼발이 앞쪽으로 가고 오른발은 뒤쪽에 빼준 상태에서 자, 어떻습니까? 쳐주면서 빼주면서 이 상태에서 쳐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안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쳐주면서 모근 쪽에 대한 부분 쳐주면서 더 이상 안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슬슬슬슬.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형태적인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빠는 느낌. 자, 이러한 모량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체크하면서 방사선 섹션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고, 자, 이렇게 떠서 다시 버티칼을 잡은 상태에서 질감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질감적인 부분은 떨어지면서 자, 다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해서 다시 모두 중앙으로 끌어서 자, 내추럴 인버전 컷으로 자, 모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점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았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보는 느낌과 안 보는 느낌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감적인 질감 컷에 대한 묘미를 아시게 된다면 좀 더 한 차원 높은 어떤 그러한 스타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치고 분명히 응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응용의 자체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여러분들은 새로운 스타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나의 창작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역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스타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부으면서 앞머리를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대한 모량을 조절하는 기법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올 한 올 각각 좋은 아주 얇게 그 부분을 깎아내듯이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잡아서 좋은 부분이 아니라 가장 편하게 자, 내로 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작게 잡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자, 알다시피 안쪽을 공략을 해서 지금 현재 가벼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한 무브먼트적인 부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움직임을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모델의 수술 모량을 어느 정도로 체크를 했냐면은 자, 이 정도의 모량을 지금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모량을 잘랐으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더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력감이라든가 볼륨감이 생기면서 움직임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끝이냐? 여러분이 배웠던 라인 싱링을 공략해서 이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더 싱링을 통해서 입체감 자체가 틀려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머리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 부분에서 안쪽에 대한 공략을 했으니까 이제는 바깥쪽에 대한 공략을 통해서 질감이 어떻게 달라진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합니까? 자,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되는가? 슬라이싱 기법으로 미끄러지듯이 슬라이싱으로 해줘야 돼요. 자, 아시겠습니까? 슬라이싱 기법. 자, 슬라이싱.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범위에서 여러분들은 슬라이싱 미끄러지면서 슬라이싱을 얇게 베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얇게 베면서 슬라이싱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늘 임팩트 슬라이싱 기법. 자, 부딪히면서. 자, 어떻습니까? 자, 때려주면서. 자, 지금 현재 임팩트 부딪히면서 슬라이싱으로 통해서 깎아냅니다. 자, 어떤 효과냐? 자, 어떤 효과를 생각하십니까? 슬라이싱 미끄러지는, 소위 말하면 얇게 베면서, 치면서 베면서 슬라이드처럼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약에 했으면은 모발 손상도는 굉장히 데미지가 심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슬라이싱은 그대로 쭉쭉쭉쭉쭉쭉 자,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임팩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슬라이싱 기법으로 부딪히면서 살짝 모량만을 조절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서. 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는 양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양쪽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라인 슈닝의 기본적인 부분을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깎아낸다는 얘기죠. 자, 충분히. 자, 사이드 슈닝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 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입체감을 주기 위한 어떤 방법이에요. 자, 한번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입니다. 자르면서, 오므려주면서 잘라줍니다.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오버 슈닝이냐, 자, 언더 슈닝이냐, 사이드 슈닝이냐. 자, 이런 부분은 라인 슈닝에 의해 기본적인 질감적인 요소 때 이미 여러분들은 다 독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아웃라인을 만약에 설정을 했더라면, 내가 딱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기장을 했더라면 이러한 분위기가 또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러한 부분, 라인 슈닝을 통해서 상하 좌우를 깎아줌을 통해서 좀 더 또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자, 왼쪽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니까 연습을 꼭 통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로크를 친다고 해서 한번 보고 그대로 연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나 고객의 손님들을 향해 시술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도 항상 여러분들은 마네킹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네킹을 100개 이상을 자르지 않고 스트로크 기법을 고객 손님들한테 익힌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위험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당장 비디오를 본다고 5편을 마스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코준 따라하기로 해서 딱 준비해서 칩니다. 탁 해요. 일단 자기 손부터 자르고. 그리고 피가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창피하니까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고객의 두피를 향해서 찌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출보다 더 중요한 고객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헤어 디자인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역시 제가 연습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만한 선배가 못 되겠죠. 하지만 저 역시도 가발을 몇천 개를 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목표는 가발을 10,000개 정도는 잘라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3,000개가 목표였는데 그 3,000개가 돌파를 했습니다. 가발비를 전 재산을 털어서 그거로 해야 되냐 아니지만 헤어 디자인은 항상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온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없이. 자, 그래서 저는 10,000개를 향해서 앞으로 가발을 그만큼을 잘라낼 것이고 공부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성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즉 성공은 준비 한 자만이 기회를 잡고 준비 한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이라는 얘기죠. 우리 항상 매직 얘기합니다. 하나의 그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노력하고 항상
노력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을 때 가장 어떤 이러한 스타일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인드, 소위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노력한다면은, 많은 노력을 한다면은 바로 그 자체가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스타일에 대한 강한 모습,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남다르게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가 될 수 있는, 또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아티스트라는 그 이름에 맞게끔 항상 노력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은요, 이 촬영 장소는 지금 현재 저희 박호준 아카데미에서 박호준과 가해자비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겹지 않다면은 저희 박호준과 아카데미의 어떤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비디오를 보고 아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동안 아카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타면서 춤추는 가요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춤만 추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헤어 디자이너고 항상 그 헤어 디자이너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패션 디자이너를 보면은 패션과 헤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왜? 헤어 디자이너 모습은 패션쇼라든가 헤어쇼를 비교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패션쇼에는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취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석이고 난립니다. 하지만은 많은 일반인들이 패션에 대한 트렌드적인 부분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트렌드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헤어쇼는 뭡니까? 안타깝게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 미용인들이 보면서 그냥 그런 모습들. 우리 미용인들이 헤어쇼를 할 때는 우리 미용인들이 보는 모습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인들이 노출이 돼서 그러한 모습에 트렌드를 보면서 감성을 키우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죠. 헤어 디자이너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시간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대접.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헤어쇼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춤을 췄던 거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댄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만 머리를 잘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버렸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들한테 노출을 시킬까라고 생각해서 그게 초점이 돼서 춤을 췄고 가위를 돌렸고 액티브하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와서 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자비가 결정이 됐고요. 가이자비와 함께, 박호준과 가이자비가 함께, 그래서 퍼포먼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고, 그런 부분에서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거 무슨 춤을 추고 있어. 바깥에 왜 춤을 추고 있어. 근데 항상 준비를 해왔고, 그 준비 속에 끊임없이 그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문화적인 흐름이 틀리기 때문이죠. 저는 바깥에서 미친 듯이 춤을 췄고, 많은 미용인들은 그걸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하나의 미용계에 하나의 문화적인 부분을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 속에서 요걸 얻어먹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금 어느 곳이든 박호준과 가해자비들이 많은 스타덤에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노력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은 끊임없이 많은 노력 속에서 피와 땀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잠깐 PR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박호준에 대해서, 박호준과 가이잡에 대해서 진짜 가이의 혼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쇳덩어리,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쇳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쇳,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아주 부드럽고 온기가 아주 느껴집니다. 차가운 게 아니란 얘기죠. 가이의 혼을 심을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박호준과 가이잡이 언제나 사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이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이잡이에 도전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역시 여러분과 저희와 함께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헤어쇼도 하고 여러 범위에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박호준과 가이잡이가 알아줬을 때, 항상 제가 멘트할 때 어떠한 멘트를 했나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이잡이 박호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번이라도 가이잡이를 뺀 적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박호준이라는 사람은 가이잡이를 만들어냈지만 역시 저는 박호준과 가이잡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이잡이 속에 박호준이고 가이잡이 속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할 것 같다면 박호준과 가이잡이 정말 한 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PR 끝났습니다. 곧바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앞머리만, 앞쪽에 대한 부분만 자르고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를 것인가? 어떠한 느낌으로 자를 것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죠? 앞머리 자르는 거. 자, 앞머리 느낌을 어떻게 자르는가. 물론 이러한 느낌 그대로만 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근데 연령층에 봤을 때 지금 현재 몇 살이죠? 23살이요. 23살? 자, 23살의 어떤 느낌, 그 감성을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감성의 어떤 느낌이 아닐까. 항상 형태적인 분석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머리가 어떠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 뒷머리 사이드 백날 이쁘게 잘라도 앞머리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잘못 잘랐다가는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어떤 심할 경우에는 막 머리채까지 잡더라고요. 그러지 않게 해서는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고객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느껴져야 돼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기 모델한테 제가 분명히 자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돼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 느낌이 오는지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느낌으로 머리를 잘라야, 이야. 자, 한번 느낌대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르는지 이 모델도 역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대로 자릅니다. 빼기가 무서울 정도로 느낌이 딱 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그대로 딱, 이야. 역시 느낌이 확실히 다가옵니다. 자, 이 부분의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델의 느낌의 이미지는 이러한 느낌이 얼마나 괜찮은지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절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틀려져요. 자,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적인 분석에 아마 분명히 이러한 느낌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낌에서 어떻게 또 방법이 틀려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신링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을 깎아내서 같이 떨어졌을 때 느낌이 부드럽게, 하나는 아주 소프트하게 떨어졌고 하나는 딱딱하게 하드하게 떨어졌고 하나는 소프트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느낌들을 살려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그만큼 느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스타일들을 많이 잘라봐야만이 이러한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마 정신없이 혼란이 올 겁니다, 아마.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하나의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느낌 자체가 나옵니까? 자, 했을 때 가벼움과 자, 그 속에서 앞머리 자를 때는 굉장히 주의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를 익히고 자, 이 머리가 이 머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살지가 않아요. 이 한 조각 이 하나의 느낌, 이 가닥의 하나의 느낌 자체가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아주 업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올 한 올이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지.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보여주는 기술적인 부분은 트렌드적인 부분이에요. 트렌드적인 부분이 앞서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물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시 그걸 응용하고 창작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스타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 이 모델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일단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자, 이야, 잠깐만 있으세요. 자, 편안하게 자 있으세요. 느낌 자체가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딱 앞에 모습 떨지 마시고 이분은 지금 화장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상적인 컬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아마 그런 분위기도 느낄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머리를 전혀 만질 필요도 없고 이 머리를 그냥 감고 털기만 해도 느낌 자체를 이제는 테크노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딱 더 흔들어 봐 좀. 아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더 흔들어 봐 힘들어도. 자, 그 분위기. 자, 아까 마네킹 제가 흔들었던 거 봤죠? 자, 긁지 마시고.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보시면 좀 더 흔들세요.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자, 시작. 하나 둘. 자, 느낌의 가벼움과 움직임은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샤기 스타일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올 시적, 올 기법, 다 이 하나로만 잘랐던 느낌 자체란 얘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델의 컬러와 메이크업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괜찮아요. 자, 시작. 연지 안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기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골격 보존을 통해서 하나의 모량 조절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의 실루엣을 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부분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거치면서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 비디오를 보면서 아마 많은 그 스타일에 대한 결정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스페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스타일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스페셜 스타일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페셜 스타일은 즉 말해서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의상, 메이크업, 또 컬러,
딱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느낌을 한번 보신다면 한 차원 또 높은 그러한 스타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델 잠깐 등장을 해주세요. 자, 짜잔짠짠.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컬러부터 한번 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낌 자체가 너무너무 신선하지 아까의 그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컬러가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전혀 새로운 또 스타일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전체적인 메이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팅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환상적인 그러한 스타일들이 나왔는데